자, 우리 유튜브 형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영상을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올리는데 뭐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휴방도 좀 했고 그래서 오랜만에 좀 영상을 올리는데 이제 오늘부터 다시 영상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 축구 K리그 9가는 좀 우치 가능성이 있겠으니까 일본 경기 위주로 축구 경기 위주로 좀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마랑 FC 도쿄. 자, 일단 가시마는 지난번 그 좀 흐름이 안 좋았던 요코마리 상대로 좀 수비가 무너지면서 4대1 그리고 빗세일 고베전도 3실점 최근에 있는 3경기 1승 2패 요코마리 상대로 4실점 빗세일 고베 상대로 3실점 수비가 조금 더 무너진 가시마의 경기였다. 가시마가 올 시즌 홈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이 최근에 실점이 많은 디펜스 라인을 가시마가 얼마나 좀 효과적으로 다시 한번 수비를 좀 강력하게 좀 재건하고 나오느냐 이 부분이 신경 좀 쓰이는 부분이고요. 또 최근에 핵심 미드필더인지 미스키가 켄토가 좀 복귀를 한 시점이기도 하고 일단 도쿄 같은 경우가 지금 올림픽 차출된 친구들이 좀 많아요. 좀 주축 선수들도 좀 많고 이 부분이 좀 신경이 좀 쓰이고요. 그리고 도쿄랑 가시마는 최근 5번의 만남에서 3승 1무 1패로 도쿄가 조금 더 상성이 좋은 부분은 좀 있다. 도쿄 같은 경우에는 뭐 2019년 MVP였죠. 요코하마리에 있었던 나타가와 오늘 아마 미드필더 쓸 거고 엔도 케이타 그다음에 올리베이라 이 3명 빼고는 좀 라인업의 깊이는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 부분으로 좀 보고 그러니까 도쿄에 오늘 좀 공격력 가지고는 가시마의 수비를 좀 흔들기에는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시마가 최근에 3경기에서 실점이 좀 7실점으로 좀 많은 부분은 좀 있지만 그 전에는 가시마가 상대한테 페널티 박스 안에 넘어오게 하는 그 수치라고 해야겠죠? 그 수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은 팀 중에 한 팀이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최근에 잠깐 정도 몇 경기에서 디펜스가 흔들렸다라는 점. 그리고 홈 무패라는 점. 홈 가시마 쪽으로 좀 생각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시마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요. 두 번째, 마찌다랑 요코마리다. 자, 일단은 마찌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도쿄 더비, 도쿄 베르디 상대로 도쿄 더비에서 1대0 똥줄승 한 골 넣고 잠그는 축구를 하면서 도쿄 베르디가 한 슈팅은 한 2배, 3배 정도 더 때렸지만 6탄 방어하는 모습. 그날 그 경기 또 도쿄 베르디한테 무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올 시즌 최다인 11경기 클린시트 경기를 지금 마찌다는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디펜스에서는 마찌다랑 지금 간바 오사카가 수비는 1등 팀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저 썩시도 발미녀님은 그 뭐지?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한폴라 가는 사람 강태하라 가던데 아무튼 책을 그냥 줘야겠다. 유튜브 녹화하는 거 알면서 그냥 자, 그리고 지금 도쿄 베르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세훈이죠. 오늘 오세훈이가 출전 정지로 못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올림픽 차출되는 후지오 쇼타도 못 나오고 그리고 이 경기는 마찌다의 홈 경기장이 아니고 국립 경기장에서 치러진다라는 점, 결장자가 있다라는 점을 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여름 이적 시장에 또 미드필더 히라카와가 브리스톨 아시죠? EPL, EFL, EPL 2부 리그 브리스톨로 또 이적을 했고 좀 결장자는 좀 많아서 아마 오늘 공격 쪽에서는 그 호주산 미첼 듀크 위주로 좀 공격을 좀 풀어갈 확률은 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마찌다가 올 시즌 4번을 졌거든요. 4패를 했는데 4번 진 경기는 다 2실점 이상으로 많은 실점을 좀 하고 있다라는 점. 그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지금 감독이 좀 잘렸죠. 그 QL 감독이 좀 잘렸고 이제 헤드 코치가 다시 이제 감독 대행으로 하는데 그 헤드 코치 성향도 공격 성향이 좀 뛰어난 감독이라고 코치라고 좀 보시기 때문에 예전에 다시 우리가 알던 요코마리 공격 축구로 다시 한번 할 확률이 좀 높지 않느냐. 어쨌거나 뭐 요코마리가 16년 만에 4연패였었는데 지난 가시마 상대로 4대1로 승리를 하면서 4연패를 좀 막았다라는 점. 이 부분 그리고 좀 여름 이적 시장에서 니시무라 요코하마리의 핵심이죠. 이 친구가 다시 복귀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번 맞대결에서는 요코마리가 마찌다한테 3대1로 졌지만 이 당시에는 에우벨이라는 또 요코마리 핵심 공격수 용병이 없었다라는 점 결장을 했고요. 오늘 조금 경기 양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경기 좀 마찌다 승 쪽으로 좀 많이 몰리기는 하는데 사실 저는 이 경기는 좀 어려운 매치업이다. 뭐 요코마리가 더블을 당할지
아니면 또 마츠다가 올 시즌 요코마랑 더블을 할지. 지금 뭐 간바 오사카랑 마츠다랑 또 승점이 5점 차로 아직까지 마츠다 계속해서 지금 선두를 달려주고 있는데 이 경기는 사실 좀 어려운 매치업이죠. 감독이 잘리는 것도 좀 있기도 하고. 자,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경기가 왜 삿포로 쪽으로 배당이 빠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라와 지금 뭐 힘은 없어요. 근데 원체 결장자도 좀 많았었는데 이번 경기에 뭐 오쿠보라든지 마치오라든지 핵심 미드필더 2명이 복귀를 한 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번 경기에서 뇌진탕 증세를 당했던 사무엘 구스타프선 용병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 경기 출장을 할 것이고, 뭐 지금 나까지마 쇼야라도 지금 복귀를 한 시점이 거의 다 복귀를 한 시점이고요. 그 린센이 있어요. 올 시즌 6경기 출전해갖고 다 서브로 나왔던 린센 빼고는 다 지금 거의 100% 풀 스쿼드라고 좀 볼 수 있다. 이 경기는 뭐 삿포로가 지난 경기 고베랑 1대1 묵가기도 하고 뭐 PK를 놓치면서 어노바도 좀 부러뜨렸었는데, 지금 일단은 뭐 연패는 8연패에서 멈췄지만 9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삿포로야. 더군다나 오늘 우라와 원정이다. 좀 쉽진 않다. 다만 삿포로도 9기가 지금 복귀를 했고 미드필더 9기, 그 다음에 아사노가 지난 경기 또 복귀를 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숨통은 튀겠지만 오늘 우라 원정은 좀 쉽진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요거는 삿포로 쪽으로는 못 가겠다. 그렇게 좀 보고요. 삿포로는 공격을 해야 좀 수비 중심적인 축구보다는 공격 축구를 좀 해야 삿포로가 삿포로다운 좀 축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경기는 저는 그래도 우라와가 배당이 오른 건 좀 찜찜하지만 그래도 우라와가 조금 더 긍정적인 경기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캐시 형님 데이트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시와랑 가와사키다. 자, 일단 이 경기도 가시와가 지금 최근에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난 경기 나고야한테 2대1 역전패, 상성이 좀 올 시즌 3경기에서 밀리는 경향이 좀 있었지만 좀 가시와가 최근에 폼은 나쁘진 않다. 다만 오늘 경기 핵심 공격수 오늘 호소야가 못 나옵니다. 이 친구가 빠지면 공격에 조금 전개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나고야라고 좀 가시와라고 좀 볼 수 있고,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항상 넣으면 먹히고. 다만 좀 신경이 쓰이는 건 가와사키가 가시와 상대로 13경기 패배가 없다. 8승 5무로 가와사키가 2017년도부터 가시와 상대로 패배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가와사키가 최근에 승리는 없지만 경기 내용은 나쁘지가 않다라는 점. 뭐 여기 지난번에 그 용병 누구지? 공격수 원톱 걔도 복귀하고 걔 이름 까먹었다. 그리고 마르시뇨가 지금 폼이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가와사키가 역배긴 하지만 가와사키 프랜사이드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가와사키는 그 정도 프랜사이드 정도 본다, 이렇게 좀 보고요. 잠시만요. 우리 남주만 형님 데이트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왔다. 일단 이 경기는 조금 어려운 게 지금 일단 이왔다가 지난번 교도상과 만나서 3대0으로 원정에서 아주 좋게 이겼습니다. 굉장히 압박 축구도 좋았었고, 지금 이왔다가 최근 3경기 10실점으로 수비는 좀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세레소에서 조르디 크로스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예전에 후쿠오카에서 뛰던 이 친구를 좀 이적을 했고, 뭐 역시나 여기는 저메인이랑 마테우스가 해줄 수 있는,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친구가 좀 많다라는 점. 자, 근데 이 경기가 좀 교토상가가 지금 수비가 굉장히 좀 좋아졌어요. 지난번에 우라와랑 무승부 깔 때도 경기 내용을 좀 보면 확실히 좀 디펜스가 좀 교토상가가 좀 좋아졌다. 최근 4경기 지고 있지 않고 최근 7경기 3승 3무 1패로 교토상가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토상가가 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이왔다가 홈에서는 굉장히 안 지는 축구, 한 골 더 넣으려고 하는 축구, 좀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지난번에 쇼난이었나? 되게 헷갈리네. 좀 홍발이 좀 있어요. 이왔다라는 팀도. 그래서 이 경기는 솔직히 좀 어려운 매치업이지만 그래도 교토상가 프렌 쪽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좀 그렇게 보고요. 자, 간바랑 쇼난인데 여러분 지금 쇼난이 원정이죠? 근데 쇼난이 최근 2경기 올 시즌 처음으로 연승입니다.
지금 연승하는 동안 2경기에서 8득점을 지금 올리고 있고, 물론 지난 경기 이와타 상대로 5대1로 퇴장 나왔었죠. 이와타가 퇴장 나오고 5골을 넣긴 했지만 지금 뭐 여기 루키안이 지난 경기 해트트릭도 기록을 하고 폼이 좋아요, 쇼난이. 근데 3연승을 가능할지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 저는 간바 승무로 일단 접근을 좀 했는데, 간바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리그 최소 실점 팀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진 경기가 그 마찌다한테 3대1로 역전패당했던 경기 있죠. 퇴장당했던 경기. 그 경기 빼고는 지금 너무 좋습니다. 또 간바 오사카가 골에 좀 그렇게 기대치가 떨어지는 팀인데 최근 2경기도 6골로 간바가 나쁘지가 않고, 지금 공격력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뭐 여기 사카모토라든지 뭐 제발리, 우사미 너무 좋다. 근데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간바가 이제 쇼난 원정에서 2대1로 이겼었는데, 이때는 경기 내용은 쇼난이 분명히 좀 더 좋았었고, 간바 오사카가 PK 골로 은한 2대1 약간 좀 그러니까 운이 좋은 승리였다.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는 좀 깔고 가야 되지 않느냐. 무승부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저는 간바 승무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근데 간바 쪽으로 많이 몰리는데 저는 그렇게 몰릴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레소랑 니가타. 자, 세레소는 지금 9경기 패배가 없습니다. 홈에서도 지금 3연승 중이고, 컵 경기 포함하면 홈발이 좀 있는 팀이기도 하고, 자, 지금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그 6월달까지 되게 폼이 좋았었어요. 8경기 동안 패배도 없었고, 뭐 니가타가 마찌다도 잡고 고베도 잡고 산프레체 히로시마도 잡았던 부분인데, 지금 7월달 들어서는 공식전 지금 3연패 중이다. 그래도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더 라인업은 완화가 됐어요. 부상자들 좀 복귀한 시점이긴 한데, 지금 3연패 하면서 지금 실점, 2실점 이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빠른 골이 좀 먹힌다. 이것도 그냥 세레소 승무 사이드, 세레소 홈 정배 승무 사이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레소는 미드필더 허리가 굉장히 좀 약합니다. 앞턴에 뭐 카피샤바라든지 뭐 페르난데스라든지 용병 3마리는 굉장히 폼은 좋은데, 뭐 지금 여기도 초반에는 저기 누구지? 카가와 신지 위주로 지금 미드필더를 짰지만은 허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공격이 좀 맥이 끊기는 측면. 그 세레소가 마엔한 경기가 거의 없어요. 이겨야 똥줄승 아니면 무승부. 무승부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도 어쨌거나 뭐 저는 그래도 세레소가 지지는 않을 거면 홈 정배 승무 사이드를 좀 생각을 좀 하고요. 고베랑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베가 결장자가 좀 많아요. 뭐 사카이라든지 뭐 지금 미야시로라든지 하루카라든지 지금 한 3-4명이 지금 부상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오사코 유야라든지 무토카키 앞선에 전방에 2명 빼고는 제가 봤을 땐 나고야가 미드필더라든지 뭐 힘의 싸움에서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사실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나고야 프렌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쿠오카 도쿄 베르디는, 자,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2연패인데, 후쿠오카가 올 시즌에 리그전 2연패는 2번 있지만, 3번인가? 3번 있지만, 올 시즌 3연패 한 적은 없습니다. 후쿠오카가. 그리고 도쿄 베르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골을 못 넣고는 있지만, 공격력 나쁘지 않아. 다만, 도쿄 베르디도 올 시즌 리그에서 연패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저는 무승부 찍고 패스했으면 좋겠다라는 점. 그렇게 좀 보고요. 전북 울산이 뭐 이번 주 중에 있었던 컵 경기에서 뭐 로테이션 돌렸죠. 오늘 뭐 주전들이 나오겠지만, 저는 글쎄요, 오늘 울산이 원정 경기 좀 힘든 경기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홈콜에서 서울전 잡을 때도 거의 그거 끝난 경기인데, 주민규한 그거 어설프게 잡아가지고 그냥 가마찬 골이 그냥 극장골, 1대0 극장골이었는데, 지금 울산도 제가 봤을 땐 최근에 득점력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야구가 지금 여기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뭐 지난 경기 박진섭 퇴장당해서 오늘 못 나오겠지만, 저는 이 경기, 그리고 이 두 팀 올 시즌 맞대결 2승 2무인데 전북이 홈에서는 지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는 전북이 지지 않는 경기 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요. 전남이랑 부산도 저희가 지난번에 부산 역배 갔는데 부산이 좀 경기력이 이제 올라오지 않았느냐. 물론 상대가 전남이라 좀 찝찝은 하지만 부산 프렘 보고요. 경남 부천은 경남 승무 보고요. 강원 제주는 패스, 수원 삼성 충북 청주도 패스. 개인적으로는 충북 청주 프렘 봅니다. 청주 프렘은 보고, 자, 일단 야구 욕구 패스. 이거는 어제 제가 야구르트 프렌을 봤지만 빠따 좋은 놈이 이깁니다. 근데 역시나 욕구가 빠따가 더 좋다라는 건 뭐 우리가 경기 느낄 수 있었던, 한신 히로시마, 한신 프렌, 한신 역배, 세이브 소뱅은, 이거는 사실 제가 소뱅 쪽은 보지만 이마이 따짜가 그래도 지금 세이브에서 가장 믿을만한 선발이라는 건
맞다. 어제 우리가 타케우치도 뭐 세이브 프레임 많이 몰렸지만 소뱅 쪽을 봤잖아요. 지금 최근에 소뱅이 방망이는 좋지만 이마이타치아를 또 쳐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일 것 같고 치바로 때는 그래도 뭐 타네이치 있고 치바로 때 정배 사이드 오릭스도 기시가 지난 경기 완봉승을 했지만 기시가 통산 2연속 완봉승은 없다라는 점 기시가 완봉하고 다음 경기는 조금 흐름이 안 좋다라는 점도 있다는 걸 봤을 때 오릭스 승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도 이제 영상 다시 열심히 올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